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호수입니다. 자, 연휴가 끝나고 긴 연휴 후에 오늘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을 맞았는데요. 5월을 맞기도 했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맞아서 내일 또 휴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을 좀 방향을 갈피가 잡기 어려운 시장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연휴 동안 아무래도 쌓였던 그런 부담들이 우리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고 내일 또 시장이 쉬다 보니까 마땅히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 방송에 나오는 출연하는 고수들과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해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TV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면 즉각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이 또 하나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지나간 방송이라든지 또 필요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고수들에게 이 내가 가진 종목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이 두 고수, 김상현, 이영재 고수께서 자세하게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수익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해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나는 정보가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보면서 투자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해놨습니다. 노란톡 채팅방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열려져 있는데 여기에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주식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투자 노하우도 함께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노란톡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채팅방으로 초대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잘 쉬고 오셨는지 이 두 분의 고수에게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데일리언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고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연휴 잘 쉬셨나요?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셨잖아요. 그냥 저는 요즘 아직도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아우, 네.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나라에서 이번에 이제 이따가 뭐 김상현 전문가 얘기하겠지만 네. 김정은 동태에 관해서도 나라가 제일 정확하게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하는 말은 될 수 있으면 듣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그냥 집에서 그냥 먹고 조용히. 자고 그냥 스스로를 사육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3일, 4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으셨잖아요. 괜찮으세요? 오늘도 병원 가야 돼요. 오늘도요?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과 문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고수님 건강 잘 챙기셔야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응급실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랑 비슷하게 혈압으로 와서 정말 사경을 헤매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심정지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 CPR 하고 하는데 보고 내가 아픈 건 많이 아픈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많이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셨구나. 예. 지난주에 그런 이슈가 있었기 절대 때문에. 저 혼자 못 쉬셔서 못 놀러 가서 억울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김상현 고수님은 잘 쉬셨어요? 네, 저는 이 타이밍이 애매한데 저는 오히려 나돌아다녀가지고. 그러세요? 네, 근데 이번 연휴 때는 많은 분들이 좀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나돌아다니면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돌아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이 바글바글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커피숍을 가도 사람이 엄청 많아서 커피 기다리는 데만 40분을 기다렸어요. 아주 이럴 정도로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렇게 전문가님도 몸이 안 좋아서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 밖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잠깐 하면서 열심히 좀 데이트도 좀 하고 좀 돌아다녔어요. 데이트도 하시고. 아주 상반된 연휴를 보내 두 분과 여러분,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절대 제가 오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부터
오늘부터 이제 정부에서 약간 이제 좀 생활 방역으로 좀 전환됐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이영재 교수님 끝나지 않은 걸로. 사실이 그렇죠. 끝나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샌드위치로 휴일이 껴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고 연휴 동안 이슈들도 해외 쪽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사연 교수님이. 네, 일단 연휴가 길었던 만큼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 맞아요. 여기서 솔직히 굵직굵직한 이슈들은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아침에 좀 다뤄줬었기 때문에 네, 제가 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설명한 것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뺐습니다. 이제 빼고서는 중요하게 현재 시장이 지금 좀 보시다시피 개별주, 좀 테마주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작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연휴간에 이제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갑자기 이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진짜로 말 그대로 좀 출몰을 했죠. 네. 출몰을 해가지고 다들 이제 깜짝 놀라서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자고 있나서 봤더니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이렇게 기사를 보고서는 언제 또 죽었던 것처럼 살아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런 표현을 보고서는 봤는데 일단은 이제 등장을 다시 했기 때문에 대북주들이 다시 아침에 보다시피 대하TI 같은 경우는 시가 기준으로 거의 뭐 최고가를 썼었다가 그다음에 지금 오후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좀 상승분을 반납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일단 대북주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면서 반등을 했지만은 그 일각에서는 건강이 안 좋다라는 그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가슴 쪽을 쓰다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왼쪽 다리를 좀 저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의학계에서는 뭐 뇌 쪽이 이상이 있으면 왼쪽 다리는 절 수 있다라는 판단도 나오고 심장 쪽에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계속 그쪽 통증을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이제 기본 전제적은 좀 깔고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혹이 괜히 나오는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지금 영상에서 공개되는 모습도 완전히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때문에 대북주들 같은 경우 아침에 올라왔지만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섣부르게 가는 것보다는 이전에 대북주들이 보여줬던 이 흐름들에 대해서 그 자리들을 좀 지켜주면서 테마를 좀 이어갈지 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HDC입니다.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 인수하는 그 공시를 주식 취득일 관련해가지고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이 내가 이 아시아나 주식을 사들일 때까지는 인수가 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기한 연기,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기 전까지 계속 연기다 이런 발표가 좀 있었는데. 사실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 단순하게 지금 인수를 하기 싫어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인수를 하자마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퍼지면서 항공업계들이 많이 힘들고 평상시에 3에서 5%밖에 되지 않는 운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물며 이제 미국에서 보잉은 뭐 항공기 수요가 돌아올 때까지는 3년 정도 걸린다 이런 전망도 있어가지고 이 안 그래도 운영이 힘들었던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더 안 좋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HDC 현대산업개발도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 승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연기가 좀 인수가 좀 미뤄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원래 좀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 아시아나 인수가 좀 무리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 때문에 하락을 했었는데 이 무기한 연기가 발표되자마자 아침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반면에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인수 주체가 좀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빠졌다가 그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은 조금 상승을 반납을 하고 있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번 연휴 때 다들 저처럼 밖에서 나돌았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네. 그리고 날씨가 덥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분위기 좀 완화가 좀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 테마들이 좀 시세가 좀 억눌려 있었는데 이쪽에서 좀 파세코라든지 하츠 이제 이런 쪽에 시세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로 배웠던 우리 교훈들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네. 뭐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이런 관련 종목들도 조금씩 시세들이 좀 반짝반짝 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오늘
미국 쪽에 FOMC 쪽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관이든 외국이든 수급은 약화되어 있고 개인들 수급으로 이것저것 테마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테마 지금 뉴스 하나 보고서는 이 종목 주택을 이끌려 가는 것보다는 지금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기에 비해서 못 올랐던 종목들 조금 낙폭이 좀 컸다가 못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사장 고수와 시장의 오늘 이슈를 살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정말 여러 가지 연휴 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한꺼번에 받아가느라고 소화하는데도 뭐 쉽지 않은 상황 여러 가지가 체크되고 있고요. 자, 이영재 고수와도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이영재 고수님은 김기현 님이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영재 고수님 건강하시고 힘내시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북한 김정은 뉴스 나올 때마다 제가 제 몸을 이제 임상 실험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네. 왜 가슴을 붙잡을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면요 일단 호흡이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 실제로 이번에 등장하는 걸 보고 사실은 결국은 저희 청와대에서 얘기한 게 가장 정확했던 거죠. 했던 거고 사실은 좀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았던 거예요. 뭐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 많이 의혹이 좀 제기가 됐는데. 네. 문재인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 리스크가 있다는데 대응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투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지금 시기는 해지도 해놓고 개별주들을 트레이딩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험을 안 들어놓으면 주식 못 사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 또는 미중 간의 분쟁이 지금까지는 조금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어제 이제 폼페이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때리면서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 있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사실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개별주들 가지고 짧게 매매를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해지는 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 계속 뭐 한 2주 때 같은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슈팅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슈팅 나간 것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어떤 게 슈팅 나갈지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뜬 종목들 가시는데 한번 뜬 거는 이제 떨어질 낙폭이 크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원이었는데 이게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00원일 때 갔으니까 내일도 가겠죠. 하지만 사실은 10,000원에 매수를 하셨을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까라고 목표가를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갈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던 대로 조금 접근하실 때도 조금 저평가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고 이미 포트가 완성이 되신 분들은 그 포트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꼭 매매를 자주 해야지 여러분들 주식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포트가 짜져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고수의 시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포트를 좀 유지하자. 만약에 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 낮아져 있는 걸 절대적으로 골라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릴 겁니다. 종목 상담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빨리 보내주셔야 돼요. 문자를. 그래야 앞선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고 유튜브로도 저희가 아까 뭐 댓글 언급해드렸지만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댓글 달아주시고 궁금한 점이라든지 힘내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란톡 메신저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식에 필요한 정보, 투자에 필요한 노하우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에도 많이 입장을 해주시고 혹시 참여하시는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노란톡 채팅방 초대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오늘의 고수의 픽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이 두 분의 고수가
픽한 이 공략주를 함께 퀴즈로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수의 픽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참여하시는 방법, 일단은 저희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로 입장을 해주시면 이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제일 오른쪽 오늘의 추천주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자, 매일매일 저희가 고수의 픽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50분,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10분 전에 오늘 살펴봐야 될 종목들을 저희가 리스트업해서 올려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3가지 종목입니다. 자, 많지 않네요. 오늘은 3가지 종목인데 이름이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하실 텐데 이 종목들을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올려드린 겁니다.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저희가 퀴즈로 내드리고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릴게요.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힌트를 들으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이름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이 회사의 명칭, 종목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재밌는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행시를 써주셔도 되고 이영재 고수 삼행시, 김상현 고수 삼행시도 좋습니다. 이 두 분에게 드리는 칭찬이나 응원 메시지도 좋으니까요. 저희를 미소 짓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웃음이 빵 터지면 당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여러분들 5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또 재밌는 사연도 보내주신 분 중에 5분을 선정을 해서 고수의 팩 일주일 이용권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필요한 공략주도 얻어가시고 투자 전략도 얻어가시고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까지 얻어가면 꼭 먹고 알 먹고 너무 좋죠.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퀴즈를 내드려야겠죠. 아까 3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3개 중에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두 번째 2번이었습니다. 코로 시작하는 7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코로 시작하는 7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종목인데요. 자, 코 땡땡 땡땡땡땡 뭘까요? 맞나요? 네, 제가 7개 했나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종목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전에 이제 정답을 맞추셔가지고 혹은 저희 픽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아침에 이제 장전에 이 3가지 종목 이름을 다 깐 상태로 이제 3가지 종목 장전에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저희 그 픽을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퀴즈가 뭐겠구나. 라고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3종목 중에서 이게 제일 이름이 쉬워요. 그래요? 이게 제일 쉬운 이름이었어요. 쉬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선정을 한번 해봐서 여러분들 퀴즈를 드릴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종목을 드려야지 말도 안 되는 종목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뭐 이런 걸 막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니군요, 일단. 그렇죠.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에요. 뭐 WTI 뭐 인버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코로 시작하는 7글자 글자고요. 일단 화는 일부터 살펴보면 화장품 ODM 기업이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화장품 종목들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좀 덜 올라온 섹터기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저평가 아직 덜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것 같고 자회사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테마주들이나 세력주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잘 아는 잉글우드랩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통상 이제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소위 말하는 기술적으로 조금 테마 단타를 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지고 노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종목인 잉글우드랩이나 또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코로 시작한 7글자 회사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주식 좀 해보셨다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또 방송도 많이 탔던 종목들이고 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다. 특히 7글자인데 화장품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특히 이제 이름 안에도 이제 뭔가 화장품을 하는 것처럼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은 코로 시작하는 화장품 ODM 기업입니다. 이제 코로 시작하는 화장품과 연관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면 이 2개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2개가 네 글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을 텐데 자 김사현 고수께서 힌트를 좀 더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이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올라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특허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양파 추출물을 이용하고 피부 재생 촉진 조성물 관련해 가지고 특허를 받은 것 때문에 최근에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조금 시세가 좀 나왔던 종목이고요.
오늘은 좀 빠지고 있긴 해서 조금 빠지면서 현재 코스닥에서 10,000원에서 11,000원 이 사이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름은 7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아까 네. 이현준 문관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 나온 세 종목 중에 이 종목이 그나마 제일 쉬웠어요. 이제 1번은 종목명이 정말 5글자지만 이름이 어려웠고 3번은 이름이 정말 길었고 그나마 2번이 그나마 좀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 2, 3번 중에 어떤 게 더 잘 간다 저희는 잘 몰라요. 왜냐면은 저희도 우리 심리를 빼고 기계적으로 네가 골라봐서 나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게 1, 2, 3번 중에 잘 갈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제가 가장 맞추기 쉬운 걸로 가장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맞추지 말라고 하는 걸까봐 이름이 정말 어려워서 일단 7글자 중에 이제 뒤에 3글자는 그 며칠 전에 저희가 그 재보험 하는 종목 소개시켜드리지 그쵸.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한국 씨 이한국 씨, 네, 그쵸, 이한국 씨와 같이 이제 마지막에 3글자는 관련된 한국과 관련된 이름이 좀 달려 있고 앞에 4글자는 화장품 관련된 이름인데 그렇다고 완전 화장품처럼 틱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화장품 할 때 코 땡땡 틱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이 틱은 아니고 조금 다른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이름 힌트 잘 드린 편은 아닌데 오늘 이영진 전문가 이름 힌트를 안 주셔가지고 어려울까봐 뭘까요? 드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4글자는 화장품이지만은 끝에가 틱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신 뒤에 3글자는 지난번 재보험처럼 한국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좁혀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코로 시작하는 7글자짜리 화장품 관련 기업입니다. 댓글로 막 이제 의문들이 막 올라옵니다. 뭐지 막 이러시는데 김기현님은 코스맥스는 4글자인데 그쵸? 코스맥스는 아니겠죠? 7글자니까. 그리고 문자로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벌써부터 보내주고 계신데 코리아나 화장품이라고 5952번님이 원래 이거 종목 코리아나는 그냥 코리아나죠? 그렇죠. 화장품이라는 게 안 붙습니다. 물론 코리아나 화장품 뭐 비슷하게 맞긴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5952번님 보내주시고요. 뒤에 앞에는 이제 4글자가 있고 뒤에 한국이라는 힌트를 주셨죠. 뒤에 3글자는 한국을 영어로 했을 때 붙는 이름 이렇게 코 땡땡땡 땡땡 땡 맞나요? 헷갈려. 조금 이제 힌트를 뭐 굳이 이름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은 하나 더. 이제 앞에 굳이 분절을 하자면 앞에 4글자 이제 뒤에 3글자 이렇게 분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이제 김상훈 전문가가 말씀했던 것처럼 앞에는 이제 화장품 같은 느낌이고 뒤에는 이제 한국이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보면은 2글자, 3글자로 분절을 해보면은 총 7글자잖아요. 앞에 네. 2글자는 우리가 항상 화장품 관련주들은 꼭 이 2글자가 들어가요. 뭐 코스맥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에 2글자는 대충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수 있는 2글자고 가운데 2글자. 우리 이제 김호수 앵커님도 그 연배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한참 저희 세대 또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던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는데 테란을 할 때 꼭 테크를 둘 중에 하나를 타야 돼요. 바이오 아니면 메카닉을 타야 되는데 저는 바이오보단 항상 메카를 진짜? 탔다. 메카닉 빌드를 올렸다. 할 때 이 2글자를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뒤에 한국을 딱 갖다 붙이면 7글자가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 힌트를 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드리면 꼭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답들이 이렇게 해서 7글자를 맞춰서 저는 바이오가 싫어요. 네. 그래서 저는 메카닉만 항상 했으니까 탱크 벌초 조합에 메카닉 빌드를 아시는 우리 세대 X세대 분들은 가운데 2글자를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글자, 3글자 이렇게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영재 교수님의 힌트가 올라오자 힌트를 말씀해 주시자마자 유튜브에 정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근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거기다가 문자로 좀 보내주셔야 돼요. 여기에 올리시는 게 아니라 문자로 보내주셔야 정답이 여러분들에게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고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요. 이거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나 이런 것도 보내주셔야 저희가 힌트를 드립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를 웃게 해주시거나 힘나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해서 5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100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문자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종목을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두 분의 고수와 함께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할지 종목별로 더 세분화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영재 고수와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76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을 사셨다고 합니다. 9,980원에 비중이 20%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뭐 비슷한 의견, 궁금증이셨어요. 이거 가져가야 되나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자리가 못 사시는 자리도 아니고 비중도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도 하고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도 조금 엮여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 그리고 실적 역시도 최근에 보시면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영업이익만 봐도 작년 대비 해가지고 한 100% 넘게 증가를 했던 실적도 양호한 종목인 회사다. 라는 측면. 네. 가장 문제 왜 종목이 안 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현재 구간이 제일 어려운 구간이에요. 지금 사신 가격대가 나쁜 가격대는 아닌데 이 현재 구간대에서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야지 추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견조한 종목이고 또 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고 모멘텀도 살아있는 종목이고 물론 디스플레이만 본다면 뭐 우리가 뭐 워낙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밖에 생각 안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뭐 카메라 모듈이나 2차전지 쪽이나 충분히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 만큼 끌고 갈 수 있다. 단 현재 구간에서 횡보가 조금 이어지면서 시간이 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장도 조금 오늘 뭐 장이 빠지고 있지만 장이 조금 돌아서서 한 번쯤 테마가 계속 순환매가 돈다는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단기간 내에 한번 추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부러진다고 해도 내려갈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한 7,000원대, 뭐 8,000원대, 뭐 8,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한 10% 정도 지금 현재 가격에 대비 10% 정도니까 8,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제가 보기엔 추가 상승을 하면은 충분히 슈팅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가져가시라. 또 비중도 많지는 않고 매수가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고 손절가 8,0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탑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좀 더 끌고 가자,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궁금증 좀 해결되셨죠?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고수와 이야기 해볼 텐데요. 4865번님께서 오텍을 사셨대요. 자, 오텍을 11,460원에 비중이 15%다라고 하셨는데 오텍이 뭐처럼 움직입니다. 이러면서 궁금하다고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냐고 하셨어요. 오늘 오텍이 시장이 안 좋은데 8%나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일단 오텍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테마들 오늘 이렇게 제가 아까 나돌아다녔을 때 덥다 했잖아요. 네. 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저저번 주에는 엄청 추웠다가 또 저번 주에 갑자기 또 더워지니까 이 무더위 관련주들 테마를 타면서 네.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텍 같은 경우는 뭐 특장차, 뭐 냉동 탑차, 냉장차 이런 데 설비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은 자회사에 우리가 쉽게 아는 에어컨 캐리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어컨 관련주, 무더위 관련주로 속하면서 이제 오늘 미세먼지 관련주랑 조금 엮이면서 미세먼지 관련 테마도 오를 때 옆에 이제 무더위 테마도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텍도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텍이라는 회사가 작년도 그렇고 점점 실적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실적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크게 볼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지만은 점점 은근히 약해지고 있는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재무적인 이유가 지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올라오는 타이밍들을 보시면 대부분 3월 내지 4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항상 이 종목이 습관적으로 올랐던 3, 4월도 이제 거의 지나갔기 때문에 항상 뭐 그때 되면 오르더라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도 오래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올라왔을 때 11,000원까지 보다는 한 500원 이상, 1,800원 정도에서는 오늘 올랐지만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모레나 글피 정도에는 조금 더 테마 받고 조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한번 살펴보시고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추가 상승 나올 시에는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텍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8% 넘게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좀 홀딩한 다음에 어린이날 지나고 수요일, 목요일쯤에 추가 상승 나오면 그때 또 좀 수익을 보면서 탈출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 이영재 고수님과 또 3030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동스틸을 사셨다고 하네요. 8,320원에 비중 30%다라고 하셨는데 잘생긴 이영재 고수님 머리숱이 부럽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요즘 머리숱이 제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 많으세요? 벌써 머리숱이 부럽다고 하셨는데 머리숱 얘기하니까 벌써 눈가가 촉촉해지는데 네. 제가 원래 샴푸를 가리지 않고 쓰거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화장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저는 로션도 안 바르고 스킨도 안 바르고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저 김상현 전문가가 한 석 달 전쯤에 저보고 전문가님 머리가 옛날 같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많으신데? 그 종목 상담 같은 거 문자 보내주셨을 때 이제 저희가 방송 못 따라드리는 거를 저희가 따로 이제 자료 동영상 같은 거 찍어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쓰는 이제 캠이 있어요. 캠을 가지고 딱 들고 머리를 한번 비춰봤어요. 어차피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캠을 보면 이제 머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네.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빈대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뭐 거의 아마존 뭐 밀림 같았는데 요즘은 저희 강원도 요즘 산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좀 마음도 그냥 아프고. 듬성듬성. 그렇죠. 뭐 그래서 듬성듬성까지는 아니지만은 옛날 같은 침엽수가 바삭바삭한 느낌이 아니에요. 네, 밀도가 좀 그래서 좀 줄어들었군요. 샴푸를 바꿨는데 좋더라고요.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샴푸.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제 한창 이제 전성기 때 머리숱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망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저 자고 일어나면 거의 이제 사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망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잘못된 과오를 반성하면서 종목 상담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갑자기 또 머리 얘기하니까 또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상담은 해주셔야죠.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너무 높아요. 8,300원이면 옛날 한번 슈팅 나왔을 때 사셨다는 얘기인데 사실 최근에 한번 거래량에 실렸던 자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 뽑혔어요. 원래 이 종목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 소외주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뭐 한 주에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종목도 아니고. 근데 그 상황에서 거래량이 나왔던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가려면 여기서 뚫고 가줬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더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전날 이제 조금 매집해놓은 걸 전날 좀 거래량 틔워주면서 털었다고 볼 수도 있는 자리가 나와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 구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구간 한 손절가를 잡으시자면은 굳이 한 5,400원에서 5,500원에서 잡으시고 이 구간이 만약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잡으신다면은 뭐 나는 이미 많이 물렸으니까 나는 넉넉하게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5,400원에 팔라도 못 파신다고 하면은 5,200원까지 잡으시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은 현재 나왔던 그 음봉이 큰 문제가 있는 음봉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 구간 5,200원 손절가 잡으시고 슈팅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8,300원까지 사실 손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지금 장이 옛날에 뭐 1,400, 1,500대 되면은 8,300원까지 지금 본절까지 목표가를 놓고 보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상황이 아니에요. 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지금은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롱통으로 들어가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손절가 한 5,20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짧게 한 7,000원 정도만 잡으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때가 되면 7,000원 정도 되면은 30%나 한 번에 다 못하겠다 하면 10%라도 정리를 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동스틸에 대한 해법까지 잘 알려드렸으니까요. 일단 너무 높게 사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행보가 좀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영재 고수의 의견 조언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상현 고수와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55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모나리자를 5,3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비중이 10%다라고 하셨어요. 이러면서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 문의를 드립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일단 5,300원이면은 좀 일찍 잘 사셨네요. 네. 최근에 좀 코로나 이후로 좀 빠졌다가 이제 빠진 가격에 사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모나리자 같은 종목을 보면은 주식이 이제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마스크 관련주 해가지고 미세먼지 관련 테마를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제 이게 코로나19 테마를 한 번 더 타게 되니까 코로나19 때문에도 올랐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 뒤에는 뭐냐면은 미세먼지가 아무리 불어도 이 코로나19 테마에 묻혀가지고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은 이 종목은 또 빠지기도 했고요. 또 이제 거꾸로 모나리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마스크 관련주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미세먼지 관련 테마가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또 올라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테마라는 게 참 어느 정도에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이 종목의 사람들이 어느 가격대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날에 거래가 좀 의미가 있었던 날인지 이렇게 하루하루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가격을 좀 체크해두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테마주예요. 뉴스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이제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 5,300 지금은 수익권이시니까 지금부터는 이 남은 10% 비중을 어디서 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6,700원, 800원 이 정도 가격대. 이때가 이제 왜 이때 가격을 말씀드리냐면은 4월 6일 날 거래량이 4,300만 주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또 23%까지 급등해서 나르기 때문에 이날의 가격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빠질 때도 다시 이 가격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격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좀 체크를 한 이슈가 좀 되었고 반대는 뭐냐면은 여기가 시장에서 형성한 어느 정도의 고가라는 분위기가 좀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 이상 오르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면도 차트에 좀 나타나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박스권을 두시고요. 여기 아래쪽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두셨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10% 중에 한 3%나 4%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추가 상승할 경우에는 또 이것처럼 의미 있는 캔들을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지만은 어려우실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다 파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익도 많이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6,700원을 뭐 최후의 이익절 수익 좀 줄이는 이익절가, 그 다음에 8,2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모나리자에 대한 해법 김상현 고수께서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영재 고수와 또 상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24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세원 셀로텍을 사셨대요. 2,5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10%인데 기다림에 굉장히 지치셨나 봅니다. 기다림에 지치고 있다가 오늘 좀 꿈틀 하면서 일단은 매수가 위로 좀 올라오면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는데 자, 세원셀로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영재 교수님? 물론 이 종목을 오래 들고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 워낙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운 종목인데 지금 매수가 2,550원에 사셨고 지금 2,715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 2,550원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지금 제가 손을 그어놓은 이 자리인데 조금 안 보이나요? 이 정도 자리인데 물론 자리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이 정도 가격대 뭐 2019년 작년도에 들어갔다면은 잘못된 매수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최근에 요 가격대에 들어갔다면은 정말 타점 잘 잡으신 거거든요. 한번 슈팅 나오고 조정 한번 주고 눌림목 주고 갈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가 나왔지만은 못 갔으면 이제 손절하고 나올 수도 있는 타점이 나온 자리였는데 이걸 지루하다고 하시는 설마 일주일 만에 근데 요즘 일주일 만에 지루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한 2019년대 하셨으면 지루하실 만하죠. 그 생각이 좀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한번 슈팅 나왔다가 눌렸다가 뉴스 하나 띄워주고 콜라겐 관련된 뉴스 한번 띄워주고 인도 특허 취득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양복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접었던 자리예요. 사실은 근데 현 구간에서 현 가격대를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은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쌍바닥이 나온 자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쌍바닥이라고 여러분들이 큰 차트를 놓고 뭐 1년 단위, 뭐 반년 단위 이렇게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짧은 구간 또는 분봉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매수가는 손절가로 보시면 돼요. 매수가를 손절가로 보시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 재무가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3,000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지금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3,000원대 초반 정도에서 원래 반 자르시고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 입형돼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슈팅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차익 실현하시면 되는데 일단 목표가 3,1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본절가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된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원 셀러텍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약수익권에서 좀 탈출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사윤 고수와 이야기해 볼 텐데요. 7462번님이 스펙코를 사셨대요. 4,920원에 10%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요거를 추가 매수해도 될까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현재 상황에서 솔직히 막말 추가 매수라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솔직히 신규 매수라고 하면은 소액 정도는 가능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4,920원에서 지금 3,400원에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는 4,000원이고 그게 아니고 추가 매수 그다음 여기까지 낮추려면 비중을 10%를 더 사야 되는 거고 이 4,000원 이하로 낮추려면은 15% 이상을 더 사셔야 돼요. 그러면 스펙코의 비중이 20에서 30%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정말 하더라도 정말 소액만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아까 제가 그 모나리자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테마주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경우가 나타나요. 저희가 연휴 전에 방송할 때도 그랬거든요. 대북 관련주들 또는 방산 관련주들 어느 쪽이든 김정은이 살았을지 죽었을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연휴 전에는 그냥 비중을 줄여라. 경협주든 방산주든 줄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뉴스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휴 때 알아보고 미리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은 피하고 보는 게 제일 좋았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래도 지금 뭐 앞으로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추가하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주는 결국은 어찌됐든 거래가 많이 실린 데를 보고 거의 지킨지 봐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2일 날 김정은 위중설이 나타나고 나서 청와대에서 특이동이 없다라고 발표되면서 조금 빠진 날의 가격이 현재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사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린 게 여기 정도면은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은 4,000원, 4,500원까지 갈지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김정은이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리송할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지금 당장 그래도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는 여기 가격대에서 왠지 시간이 오래 지체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김정은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 매수도 아주 되시니까 일단 지금 현재 비중 그대로 가셨다가 추가 매수는 차후에 고려해 보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펙코에 대한 해법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막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때 따라잡으신 건지 아니면 그때 매도를 못하신 건지 좀 아쉬운 상황인데 김사윤 고수께서 알려주신 해법을 잘 적용을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수의 픽 오늘의 정답, 아까 퀴즈 드렸던 문자 정답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 코로 시작하는 7글자짜리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만한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부터 좀 드릴게요. 지금 오늘 사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아니고 나중에 눌림목 좀 더 주면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져온 종목이고 한 매수가는 한 9,700원 정도, 현재 11,150원인데 네. 한 9,700원 정도면 정확하게 중단 정도에 걸리는 자리거든요. 이 정도 일단 매수가만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 8,500원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눌림목을 줬을 때 조금 진입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화장품 종목이 당장 날아갈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당장 날아갈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쌀 때 좀 조정 줄 때 조금씩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오히려 좀 조정 시 매수가 한 9,700원 정도면 한번 줄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네. 요렇게 한번 접근해서 짧게 한번 목표가를 놓고 대응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오늘 정답은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2번 코스메카 코리아였습니다. 오늘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역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저희가 정답 접수를 할 수가 없고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정답 접수해서 선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장희화님이라든지 홈스테드님은 직접 유튜브에서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문자 보내세요. 여긴 상담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자, 문자를 그럼 볼까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일단은 100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004번님이 장문의 스토리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여기 보시죠. 이만큼이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요약을 어쨌든 하면 정답은 코스메카 코리아고 부모님, 어머님이신데 아들이 착한 아들이 환갑 선물로 1,000만 원을 줬다고 하세요. 근데 이게 한 몇 년 전에 보이스피싱을 아들이 당해가지고 3,000만 원을 그때 손실을 보셨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부모님도 같이 주식을 하시면서 좀 만회하고 아들에게 또 돈을 좀 보태주고 싶으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쨌든 아들도 착하고 부모님도 아름답다 번호처럼 천사 같다라는 그런 문자였고요. 번호에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 그다음에 6244번님이 이영재 교수님의 건강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정답했고요. 이영재 교수님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주식 공부 많이 하시느라고 스트레스 때문에 체중이 늘어서 혈압이 높아지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떠십니까? 보기에는 이걸 들으셨을 때의 기분은? 전업을 할 때 네. 주식을 한참 할 때는 살이 이렇게 안 쪘어요. 안 쪘었는데 제도권에 들어오니까 이게 살이 찌더라고요. 주식하면 오히려 살이 빠집니다. 그냥 신경도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할 게 많기 때문에 빠지는데 이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밥도 많이 안 먹고 술이 문제일 수는 있는데 밥도 술은 많이 드시는군요. 술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술은 뭐 어쩔 수가 없고 제가 이제 그러네요, 그러면. 그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 한번 바쳐가지고 경기를 경기 살리기 부양을 위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술을 여러분들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이 살찌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술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0279번님이 문자 또 보내주셨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해주셨고 이분이 혹시 성함이 김상현님인가? 동명이인이신 것 같아요. 이 0279번님이 코스메카 코리아 김상현입니다. 이러셨어요. 상한가 갑니다. 이러셔가지고 또 재밌는 문자였고 자 6418 하나만 더 볼까요? 6418번님이 코스메카 코리아 이거 말고 다른 화장품 OEM 기업에 5년에 물려 있었는데 애가 둘이 생기셨대요. 5년 동안. 5년 동안 애가 둘이 생기셔가지고 재밌었다. 우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잘 쉬시고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적중 고소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은 쉬고요. 수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